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 및 적중 특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2022년 제2회 총평 및 적중 특강,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우리 핵담과 얼마만큼 적중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특강입니다. 우선 전기기기 문제의 총평을 한다면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제1장 직류기 문제,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정류기, 변압기가 있고 유도기, 정류기, 특수기가 있거든요. 특수기 문제 중에서 직류기가 4문제가 출제되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기기도 4문제, 변압기 4문제, 유도기도 4문제, 정류기는 2문제, 특수기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류기 파트에서 보면 발전기 파트 문제도 있고 전동기 문제도 고르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4번은 직류 발전기에서 외부 특성 옥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특성 옥선, 무바 특성 옥선 뭐 이런 특성 옥선들이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외부 특성 옥선이 나와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고, 전동기에서 어떤 토르크가 문제, 토크, 그리고 회전 속도, 여기에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식들만 잘 이해하시면은 풀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기에서도 뭐 건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동기기에서는 유기기절 2를 산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유기절 2에서 2를 알고 자석 파일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식은 알고 있거든요. 기절 2는 무엇이 된다? 동기발전 기절 2는 4.44 FNO KW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모든 KW도 산출해야 되고 권수를 산출해야 돼서 좀 구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하나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기에서는 이 자체로는 어렵지 않은데 그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파트 일반적으로 여자전류, 여자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철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부하 손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거든. 여자전류 1번 문제가 여자전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어떤 최대 토크로 기동시키기 위한 이런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정확값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유기 파트는 일반적으로 SCR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SCR을 통해서 정유를 할 때 직류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기는 스태핑 모터가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게 특수기에서 스태핑 모터와 정유자,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 정유자 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정유자 전동기, 그다음에 스태핑 모터가 있는데요. 스태핑 모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으며 단지 이런 건 계산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 핵담과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가 보시면은 전체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그 일부를 제가 여기다 작성해 놨는데요. 문제와 거의 우리 교재에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약간 다를 뿐이지 우리 핵담을 잘 이해하시면은 전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핵담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핵담에 핵심 노트가 있거든요. 노트에 53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단원 빈출 문제 29번과
숫자만 다르고 유사하게 나왔죠. 그중에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156페이지 핵담에 13번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 문제는 다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핵담 기출문제 2번과 동일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단원 빈출 문제 57번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핵담에서 핵담을 잘 교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5번은 우리 교재에 핵담에 조제해 있는데요.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기출문제 5번입니다.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한 상의 저항을 R2라 하면은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 한 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될 저항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갖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동 토크, 기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최대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저항값 R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토크 특성 호수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토크 특성 호수는 슬립 S가 1일 때가 기동이거든요. 슬립 S가 있고로 0일 때 무부하인데요. 동기화대로 표시한 토크 타우 S라고 쓰는데요. 토크 특성 호수는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호수이거든요. 그러면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서 저항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기동할 때, 이 기동시인데 기동할 때 토크가 무엇과 최대 토크, 이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같은 토크로 기동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같게 하기 위해서 유도전동기 2차 측에 넣어줘야 될 저항값은 얼마이냐 이걸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토크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 토크의 조건이라는 것은 동일 토크의 조건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측에다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 주는데 그 저항을 연결하기 전과 연결했을 때 토크가 동일하게 되는 그런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토크의 조건은 무엇이 된다? S분지 R2는 S'분의 R2 플러스 R. 이게 토크가 동일한 토크를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하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갖게 만든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전격 토크죠. 전격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갖게 만든다. 그러면 토크 특성 호선에 2차 측에 저항을 연결해서 토크 특성 호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토크와? 전격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갖도록 한다.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주면 된다? 전격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기동시니까 항상 기동시에는 S가 얼마이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에서 이 R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조건에서는 무엇이 된다? 최대 토크로 기동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최대 토크를 내는 슬립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 토크를 내는 슬립 ST로 쓰죠. 그럼 ST분의 R2는 무엇이 된다? S'은 기동시니까 1분의 R2 플러스 R가 되는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니까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에다 넣어줘야 될 정확값 R은 어떻게 된다? 그럼 이 식에서 이건 1이 됐으니까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R 값은 무엇이 된다? 그것은 ST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됐죠. R2를 빼내면 ST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었죠. R2. 그럼 이걸 통분해 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ST분의 1 마이너스 ST 곱하기 R2라는 이런 저항값을 넣어주면 무엇이 된다?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갖도록 하여서 기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ST분의 1 마이너스 ST, ST분의 1 마이너스 ST니까 1번에 있네요. ST분의 1 마이너스 T R2라는 이런 저항값을 넣어주면 무엇이 된다?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는 같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핵담의 문제와 우리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2022년 제2회 관련 출제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1번. 단상변압기의 무부하 상태에서 V1 200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이런 전압이 주어졌고 인가할 때 I0가 기본파에다가 이게 앞에 ADS가 기본파죠. 기본파 전류와 상고주파 전류가 있네요.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무부하선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무부하선. 원래 무부하선을 철선 PI라고 쓰는데 철선은 무엇이 된다? 철선은 언제나 V1 곱하기 II 철선 전류입니다. 또는 V1 곱하기 I0의 전압과 전류 위상차 연결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여자 전류에는 상호주파가 있는데 1차 공급전압에는 상호주파가 없습니다. 그럼 3고주파에 대한 손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기본파에 대한 손실만 생기죠. 자, 그럼 그대로 넣어줄까요? 1차 공급전압이 주어지는 이게 최대값이군요. 최대값은 시료값으로 우리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200 하면 되겠죠. 예,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이게 기본파에 대한 거는 3A가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3A. 그러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를 해주는데요. 전압은 위상이 30도 앞섰고 전류는 60도 앞서니까 무부하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차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 위상차가 30도니까 역률 코사인 30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코사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3이 되겠죠? 2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59.8W가 나옵니다. 259.8W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탄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의 전기자 혼선과 계자 혼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었네요. 탄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가 있는데요. 탄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는 직류와 규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동기를 탄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라고 쓰죠. 탄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를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자 혼선이 이루어졌고 전기자가 주어졌고 보상혼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단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의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결선도로 그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C도 사용할 수 있고 AC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교 양용 만능 전동기가 되는데요. 이게 계자혼선이 되고 이게 보상혼선이 되고 이게 전기자가 되거든요. 전기자는 항상 이렇게 단락된 브러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류를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떠냐? 교류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요 계자혼선의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교류가 되니까 전류가 계자혼선이 많으면 건수가 많은데 전류가 되면 거기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여러 가지 교류분의 성분에 의해서 정류의 불량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역률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계자혼선은 건수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약계자로 합니다. 약계자. 약계자라는 것은 계자혼선을 작게 합니다는 얘기야. 약계자로 놓고 계자혼선이 작은 만큼 토크가 작아지기 때문에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 혼선을 좀 많이 감아야 됩니다. 강전기자. 그래서 전기자 혼선을 많이 감고 계자 혼선은 역률과 정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작게 한다. 약계자 강전기자형입니다. 그리고 정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상원,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보상원선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기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E는 이코로 마이너스 NU DT분의 D5라는 변압기 기전력이 있는데 이 교류를 공급해 주니까 이 자속의 변화가 많고 건수가 많아지면은 변압기 기전력이 커집니다. 이 기전력이 커지면 요 단락본선에 대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요 단락본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변압기 기전력은 작게 하고 그래도 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 전선은 저항이 큰 저항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선. 그래서 단락본선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류 직권 정기자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약계자, 강전기자,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하고 단락본선의 전류를
작게 해줬더라. 이렇게. 보기 보실까요? 1번 계좌원선의 권수를 적게 한다. 그래서 약계좌. 맞죠? 계좌원선은 약계좌. 적게 한다. 맞고 전기자원선의 권수를 크게 한다. 강전기자. 맞죠? 3번 변압기 기준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역률 저하를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변압기 기준력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4번 브러쉬로 탈락되는 코일 중에 탈락 전류를 크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브러쉬 이렇게 탈락되는 이 권선인데 이 저항선을 써서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 전류를 작게 해야 되지 크게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전부하 시의 단자전압이 무부하 시의 단자전압보다 높은 징유발전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니까 전격전압이 전부하 시 전격전압이 무부하 전압 V0보다 높아지는 발전기. 일반적으로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압 강화에 의해서 이 전압이 낮아지는데 역으로 전격전압이 높아지는 발전기가 무슨 발전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외부 특성 곡선, 징유 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은 여기에 부하 전류 I가 변할 때, 부하 전류 I가 변할 때 단자전압 V는 어떻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것을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씁니다. 단자전압 V는. 원래 탄자전압 V라는 것은 전격전압 V라는 건 무엇이 된다? 무부하전압, 즉 역지를 2입니다. 무부하전압이 유기절의 2거든요. 2에서 뭘 빼주면 된다? 전압 강화 IA, RA를 빼주면 되죠. 이게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작아지는데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복권 발전기에서 직권위 계좌원선과 분권위 계좌원선이 있는데 그 직권위 계좌원선을 많이 가면 과복권이 돼서 부하가 증가하면 이게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하는 것이 요의 체력값이 증가하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한 값을 놓았을 때 V0를 V0를 일정 지압으로 놓았을 때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면 과복권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평복권은 무부하전압과 전기가 같은 게 평복권이야. 부족복권은 별로 안 쓰고 차동복권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차동, 이것은 이것은 과복권의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분권 발전기는 보편적으로 거의 5% 정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게 분권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징유 발전기에서 전격전압, 여기가 예를 들어 전격전이다. 전격전을 흐를 때 나오는 전압이 단자전압이 전격전압이 되는데요. 이 전격전압이 무부하전압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얼마밖에 없다? 복권 발전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건 복권인데 직권은 물론 이렇게 직권도 있습니다만은 직권은 무부하전압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직권도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여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전격전압이 무부하전압보다 높아지는 발전기는 무엇밖에 없다? 과복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3번에 과복권 발전기가 있죠. 분권 발전기, 평복권, 차동복권은 전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복권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과? 무부하전압 V0와 전격전압이 같은 발전기가 평복권이 됐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문제 4번 직류기의 다중중권의 건설법에서 전기자 평열 헬수 A와 국수 P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단 M은 다중도이다. 이 다중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류기는 단중중권을 많이 쓰거든요. 단중중권에서의 평열 헬수 A는 무엇이 된다? 항상 국수 P와 같습니다. 근데 다중중권, 다중중권의 평열 헬수는 항상 무엇이 된다? 다중도를 M이라고 썼을 때 MP가 됩니다. 이 다중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자. 나오는데 이게 전기자 편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쭉 나가는데 1, 2, 3, 4 나가는데 그래서 1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게 어디 와야 되냐? 그래서 쭉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데 이게 2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온다? 3번으로 가게 됩니다. 3번으로 이렇게. 3번 정리합표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으로 나와서 쭉 진행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5번으로 가고 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5번으로 가고 이렇게 쭉 가서
다시 한 바퀴를 쭉 돌고 와서 다시 2번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2번으로 오게 되거든요. 2번. 이렇게 다중도가 둘일 때는 13579에서 다시 나가서 2468장에서 나가서 하나의 발전기에 똑같은 발전기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는 게 그게 다중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도가 M일 때 병렬 횟수는 항상 무엇으로 증가한다? MP로 증가하더라. 이 다중증권성 이온은 일반적으로 병렬 횟수를 증가시켜서 전류는 증대시키고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다중증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전기가 하나의 다중도만큼 설치되어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중증권에서의 병렬 횟수는 MP와 같더라. 보기 찾으면 답은 4번에 있죠. 다중증권에서 병렬 횟수는 MP가 되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한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측 한 상의 저항 R2라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 측 한 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될 저항값. 항상 최대 토크의 조건이 어떻게 된다? S분지 R2는 S'분의 R2 플러스 R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최대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갖게 한다. 그럼 최대 토크와 기동 토크를 같게 만든다. 같게 만들려면은 여기다는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 ST를 넣고 이는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 1을 넣어주면 되겠죠. 항상 기동시에는 슬립 1이거든요. 그래서 ST분의 R2는 얘는 1이 됐으니까 그냥 R2 플러스 R가 되죠. 이 R2라는 것이 바로 외부에서 2차 측에다 연결해준 저항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R 값은 무엇이 된다? 넘어가면 되겠죠? ST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하니까 어떻게 된다? ST분의 1 마이너스 ST 곱하기 R2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몇 번이 되었다? 1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6번 보겠습니다. 단상면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에 부하 전류의 분담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면압기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분담의 B는 부하 분담비라고 해서 PB분의 PA. 이 값은 부하 분담 전류의 B가 됩니다. IB분의 IA가 되거든요.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것은 A군 변압기 임피던스입니다.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B군 변압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격 용량 P B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B B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분의 P A군 변압기의 전격 용량. 그래서 부하 분담 B는 이게 누설 임피던스인데 A군은 위에 있는데 누설 임피던스는 밑에 있죠. 그래서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하고 이게 용량인데 용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부하 분담 B는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전격 용량에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것입니다. 부하 분담 B는 B는 무엇이다? 임피던스에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고 전격 용량 P 용량에는 전격 용량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비례한다. 틀렸네요. 용량에는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니까 틀렸죠? 두 번째,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2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모터, 스태핑 모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스태핑 모터는 어떤 고속으로 스위치를 온오프하면서 스텝 주파수에 따라서 착착착착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스태핑 모터입니다. 스태핑 모터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피드백 기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 제어용 모터로 가장 유효한 전동기 중에 하나가 스태핑 모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없이 정확한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회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좌우로 할 수 있고 정역 회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동 토크도 매우 큰 토크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오차가 누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회전하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어떤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오차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오차의 누적도 없고 정확한 위치 컨트롤하는 전동기로 가장 유효한 전동기가 스태핑 모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보실까요? 1번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에 비례한다. 회전각과 속도는 원래 축속도라고 해서 N으로 쓰거든요. 축속도 N은 무엇이 된다? N은 360분의 스텝각 베타와 펄스 스파스 FP라고 씁니다. 그래서 항상 속도는 펄스 스파스와 스텝각의 비례였더라. 맞는 얘기죠? 위치 제한할 때 각도의 오차가 적고 누적이 된다. 각도의 오차가 적고는 맞는데 누적이 되는 건 틀렸네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차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오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오차에 누적이 없다 해서 2번이 잘못됐네요. 다른 건 맞죠?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역은 마음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좌우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피드백 없이도 오픈 루프를 손쉽게 속도 및 위치를 지울 수 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자동기에서는 피드백 키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피드백 키로도 없으면서 정확한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 맞고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8번 380V 60Hz 4극 10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이다. 전압을 10% 낮출 경우에 전부하 슬립은 몇 프로인가? 전부하 슬립이라는 건 이때거든요. 이때가 전부하 운전은 이게 전부하 슬립이거든요. 전부하 슬립. 이때는 전부하 슬립은 항상 어떻게 된다? 전부하 슬립은 항상 1차 공급전압에 뭐라더라? 공급전압에 지곱의 반비례입니다. 이게 전부하시 슬립의 비례관계를 갖습니다. 항상 1차 공급전압의 지곱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전부하 슬립 S는 무엇이 된다? 1차 공급전압의 지곱의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전압이 몇 프로? 전압을 10% 낮췄다고 했죠. 그럼 10% 낮추니까 그의 지곱의 반비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변화된 슬립 S' 처음에 슬립 4%에다가 전압의 지곱의 반비례인데 10%가 낮아졌으니까 0.9가 되겠죠. 0.9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곱의 반비례니까 지곱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99, 80이니까 0.8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0.8로 나눠주면 0.8이면 5가 되는데 5에 약간 떨어지겠네요. 그럼 4.9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약 4.9 라는 프로의 슬립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4.9%의 슬립을 얻어낼 수 있다.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죠.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 값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최대 토크는 정동 토크라고 해서 2차 측의 저항과 무관합니다. 항상 2차 측 저항과 불변이다. 원래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타우 S의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최대 토크는 이렇게 되죠. 2 R1 플러스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과 관계가 없다. R2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저항을 아무리 변화시켜줘도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그래서 토크 특성호선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항이 0일 때는 이렇게. 이게 최대 토크가 되죠. 정동 토크. 2차 측의 저항을 증가하면 이렇게 변하죠. 저 증가하면 토크성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징유 분권 전동기에서 정출력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한 속도 제어는 정출력이면서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법. 징유전동기의 회전속도 N은 어떻게 된다? 징유전동기의 회전속도 N은 K 곱하기 자속 파이분의 V-IA RA. 이게 징유전동기의 회전속도인데요. 요것을 변화시켜주면 전압제어법, 여기다 저항을 연결해주면 저항제어법, 요걸 변화시키는 걸 계좌제어법이라고 쓰거든요. 계좌제어법을 쓰면 항상 출력 P는 무엇이 된다? 전동기의 출력은 EIA가 전동기의 출력이거든요. E는 A분의 Z P 파이
60분의 N우가 출력이거든요. IA. 자, 그럼 보실까요? 계좌원선의 이 외부에서 저항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자속을 증가시켰다. 자속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2배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얘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회전 속도는 2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2배로면 이 속도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로 감소거든요. 그래서 후배지만 항상 어떻게 된다? 2분의 1 속도가 되니까 출력은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계좌원선의 저항을 연결해서 차속을 변환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계좌제어법을 쓰면은 속도는 변화해도 무엇은 토크는 일정하다 해서 정토크 제어라, 정출력 제어라 이렇습니다. 정출력 제어는 무엇이 된다? 계좌 제어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좌 제어를 정출력 제어. 일반적으로 전압 제어를 정토크 제어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권수비가 A는 단상변압기 세대가 있다. 이것을 1차는 델타, 2차는 Y로 결선하여 삼상교류 평형회로에 접속할 때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V, 우리는 2로 쓰면 좋네요. 2차 측의 단자 전압 V 전류를 I라고 할 때 1차 측의 단자 전압 및 선 전류는 얼마인가? 단 변압기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여자전류 모두 무시한다. 자, 1차를 델타로 결선했죠. 이렇게 델타 결선했습니다. 쓰겠습니다. 2차는 Y로 결선됐습니다. 항상 요 B가 여기에는 일상의 유지로 E1과 E2의 B가 권수비가 되는 거예요. E2의 B가 권수비가 되죠. 또 전류 상전류 여기에는 상전류 I1P와 여기에 2차 측의 상전류 I2P의 B가 권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권수비 A는 어떻게 된다? 권수비를 A로 썼을 때 권수비 A는 E2분의 E1은 I1P분의 I2P 항상 상전압 상전류 B입니다. 이는 2 아니면 1,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E1과 E2의 B는 어떻게 되냐? 권수비 A는 E2와 E1의 B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기 E1은 여기 전압이 V1입니다. 이 전압이 V1이죠. 이 V1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래서 E1과 무엇은 같다? V1차 공전압과 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E2는 E2라는 값은 이게 2차 측은 V2인데 그냥 V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요게 E2는 이 선간전압의 3분의 1로 줄죠. 루트 3분의 V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V2로 쓰는데 그냥 V로 줬기 때문에 V로 썼습니다. 그러면 1차 측 전압을 구하려면 생각해요.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차 선간전압 V1 값은 무엇이 된다? A 곱하기 루트 3분의 2차 측 전압 V가 되겠네요. 전류를 보실까요? 전류는 여기서 전류를 보시면은 A는 I1P분의 I2P 2차 측의 상전류 P 아닙니까? 자, 그럼 권선에서 보실까요? 여기에 있는 상전류, 이 상전류와 선전류 관계는 여기 선전류 I가 어떻게 된다? 이 선전류, 이 상전류 루트 3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델타 계에서는 얘가 루트 3 I1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죠. 상전류는 이 1차 측 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된 것입니다. 루트 3분의 I 선전류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2차 측의 상전류는 2차 측은 이 상전류나 Y가 있으니까 선전류는 같죠. 같으니까 I 1차 측 전류, 2차 측의 전류를 I2로 써야 되는데 그냥 I와 같습니다. 자, 따라서 1차 측을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이로 올라가죠. I1분의 루트 3 I 2차 측 전류 I가 됐습니다. 그럼 교환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차 측의 전류 I1은 무엇이 된다? A분의 루트 3 I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루트 3AB, 루트 3AB에다가 A분의 3I에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의 답이 있네요. 그렇죠?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직유분 건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5N,
토로가 발생했다. 이 전동기의 계좌 자속이 80%로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는 12A로 증가했네요. 10A에서 12A로 증가했다면 토크는 얼마인가? 자, 전동기의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토크 타우는 2파이 60분의 N분지 출력 P가 되죠. 출력 P를 우리는 전동기의 출력은 2 곱하기 IA를 항상 출력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이 값을 넣어주면 2는 A분의 Z P파이 60분의 N입니다. 이것은 증유기에서는 증유 발전기의 유기 전력과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같거든요. 그래서 60분의 N, 60분의 N 소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다 병렬해서 A는 내려오죠. 내려오고 여기 PZ입니다. 극수 P 곱하기 도체수 Z의 파이 자속 파이 있고 여기 IA가 있죠. 파이 IA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기 한번 만들어지면 정수죠. 그럼 무엇에 비례하냐? 자속 파이와 전자전류 비례하는 것이 전동기의 토크가 되는 겁니다. 증유 전동기의 토크. 자, 그래서 전동기의 토크, 변화된 토크를 구하라. T 프라임을 쓰면 어떻게 타우 프라임은. 처음에 토크 얼마였냐면 처음에 토크가 얼마였습니까? 5N이었죠. 그럼 처음 토크 5에다가 자속 파이가 몇 분의 몇으로 줄었습니까? 80% 감소했네요. 그럼 80% 감소했으니까 0.8로 곱해주고 전류는 10A에서 12A로 증가했죠. 12A로. 그러면 10분의 12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4가 됐죠? 4가 됐으면은 여기서 곱해주니까 4.8이 나오겠네요. 4.8 뉴턴. 토크 단위 뉴턴 메타가 되는 것이죠. 답은 4.8에서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이제 13번 삼상 전압 220V를 삼상 판파 정류 회로에서 각 상에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0도로 하면은 순저항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약 몇 볼트인가 물었네요. 우리 SCR을 사용했을 때 출력 전압 여기서 순저항 부하라 했다. 순저항. 순저항 부하가 있고 유도성 부하가 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순저항 부하할 때 증유전압의 평균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ED 점호각이 알파이다. 그럼 알파에는 무엇이냐? ED 제로에다가 무엇이 된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는 것이 점호각을 얘기합니다. 점호각 또는 제어각 알파를 넣어주면은 이게 점호각이 알파일 때 증유전압의 평균 값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삼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그랬죠. 그럼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점호각이 제로일 때는 항상 얼마가 되느냐? 이것은 1.17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교류전압의 시료값의 1.17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 뭘 곱해준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을 몇 도에서 점호해줬다? 위상각 점호각이 60도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60도로 넣어주면 되죠. 자, 이것이 삼상 반파 정류회로에서의 점호각이 알파일 때 증유전압의 평균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넣어줄까요? 1.17 곱하기 2의 전압이 220V라고 그랬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됩니까?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해주니까 2분의 3이 되었죠. 그럼 4분의 3이 되네요. 4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93.05V가 나옵니다. 193.05V. 193.05V인데 우리 답안지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답이 2번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전압을 뭘 해주면 되냐면 단상, 삼상 반파 정류 회로가 아니고 단상 전파 정류일 때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여기 전압을 220V로 주고 요 값을 단상 전파 중일 때 요 값이 얼마가 된다? 0.9가 되거든요. 그럼 0.9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된다? 14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상 반파 종류 회로에서는 193.05가 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없다. 이해하시죠? 14번 보시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무부하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0, 전격부하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1,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의한 여자 전류를 IFS라 하면 전격 속도에서 단락비 K는 물었습니다. 단락비를 K로도 쓰지만 보편적으로 KS를 많이 씁니다. KS라 많이 쓴다. 여기서는 K로 줄였죠. 이 단락비는 동기발전기에서 하나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동기발전기 모든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 중 하나가 단락비예요. 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이 단락비는 무엇에 비례한다? 단락비는 항상 동기 임피던스와 반비례 관계를 갖거든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큰 기계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지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또한 출력은 증가합니다. 출력이 증가하고 또 그래서 안정도가 높은 아주 좋은 기계가 단락비가 큰 기계입니다. 그 단락비를 산출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단락비는 우리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단락비를 산출해 보면 항상 어떻게 된다? 원래 단락비라는 것은 계대절로 IFS와 IF 지류의 비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쓰는데요. 이 비를 구해보면 무엇이 됐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임피던스와 반비례가 됐더라.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좋은 기계라고 알아두시고 단락비의 개념은 무엇이 된다? 삼상 단락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대절 IF에서 이게 삼상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부하 전격 전압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계대절에서 제로 붙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대절의 비이며 하나는 삼상 단락, 하나는 무부하라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몇 번의 답이 있느냐면은 2번에 있네요. 단락비 K는 IFS, 단락이라는 뜻이고 이건 무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모든 특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비를 단락비라 해서 계좌 전류들의 비를 단락비라.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유도자형 동기발전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유도자형이라. 우리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따른 분류에서 회전 계자형, 회전 전기자형, 회전 유도자형이라는 게 있죠. 유도자는 전기자와 계자를 고정시켜 놓고 유도는 자석화이를 유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심이에요. 철심을 유도자라고 해서 철심을 회전시키는 고조파 특수발전기가 회전 유도자형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전기자와 계자를 고정시켜 놓고 유도자라는 철심을 회전시켜서 200에서 수백에서 약 2만 헤르츠가량 만들어내는 고주파 특수발전기를 무엇이라 한다? 회전 유도자형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죠. 보기를 보실까요? 전기자만 고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전부 다 회전 계자형을 쓰기 때문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 동기기입니다. 계자가 있는 특수인 경우고 전기자가 없는 특수 발전기다. 회전자가 없는 특수 발전기다. 회전자, 전기자 철심에 회전해야 됩니다. 4번 계자극과 전기자를 고정시켜 놓고 철심, 유도자를 회전시키는 동기발전기를 회전 유도자형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여자 전류 10A에 대한 단자 전압이 1000루산볼트, 삼상 단락 전류가 50A인 경우에 동기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동기 임피던스의 등가위로 그리면 전기자 본선은 이렇게 조절됐습니다. 여기에 전기자 본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에 A상의 기술력 이렇게 조절됐죠.
B상, C상, 삼상 동기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액턴스와 저항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삼상 단락전이 이게 삼상 단락전이가 되거든요. 이게 숏이라는 거죠. 숏인데 여기에 일상의 유전력이 2, 여기에 전압을 선간전압 V라고 쓸 수 있죠. 전격전압 또는 선간전압. 그러면 삼상 단락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단상으로 보아도 똑같습니다. 단상으로. 예, 삼상 단락이나 단상에 대한 이런 단락사고나 똑같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단락조를 보는 것이죠. IS는 어떻게 되냐. 그럼 IS는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각상 임피던스 ZS, 이게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B상의 유기전력, B상의 동기 임피던스 ZS, C상의 유기전력 BC, C상의 동기 임피던스 ZS가 됩니다. ZS. 다 동기 임피던스 다 같죠. 자, 따라서 단락조는 무엇이 된다? 동기 임피던스 분의 동기 임피던스로 기술 2를 하면 단락줄로가 되겠죠? 단락줄로 IS는 무엇이 된다? 동기 임피던스 ZS 분의 2가 단락줄이죠. 따라서 동기 임피던스 구하려면 동기 임피던스 ZS는 무엇이 됩니까? IS 분의 2가 되겠죠. 2는 무엇이 된다? 얘는 선간전압을 줬기 때문에 얘는 루산분의 선간전압 VN이 되죠. 정격전압이 루산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단락줄리는 50A 줘줬고 여기는 선간전압이 줘줬기 때문에 1000 얘는 V를 루트3으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1000 루트 3V를 뭐로 나눠줘야 되나?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선간전압이 되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일상의 유기전력 2가 되겠죠? 이래서 여기에 루트 3 소거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1000V를 5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0A가 되겠네요. 동기 임피던스는 25옴이 되겠죠. 25옴이 되었다.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습기는 제거하여 절연을 향상시키는 건조법이 아닌 것. 습기를 제거하려면 열풍법, 열을 가해서 건조시키는 것이죠. 단락법. 순간적으로 탈락하면 큰 절을 흘러서 열이 발생되게 돼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습기를 제어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풍법, 진공법, 탈락법. 건식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네요. 네, 18번 보겠습니다. 국수는 20거 60Hz.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은 이중권이며 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권이고 전기자 슬로스는 180이 줘졌고 슬롯 랩의 도체는 10개로 줘졌습니다. 코일 피치는 이 슬롯이 이중 성형열선으로 코일 피치 베타가 7로 줘졌네요. 이중 성형열선으로 되어 있다. 선간 전압이 3300V일 경우에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기본파의 요요 자속은 몇 웨버인가 물었네요. 단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 베타 값은 9분의 7로 줘졌습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은 권선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권선 개수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도록 줘졌거든요. 지금 주어진 값에서 보시니까 국수는 20극이고 총 홈수는 180개 되죠. 그러면 총 홈수 180을 국수 20 동기발전이 다 3상이군요. 3상.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3이 되겠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매극 매생 홈수 Q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극 매생 홈수를 구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분포 개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K 디스트리뷰션 D. 분포 개수 KD는 무엇이 된다? 여기 보셨죠? Q. 사인 2mQ분의 파이분의 사인 2m분지 파이.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된다? 0.96 정도가 됩니다. 여기다 3을 넣어주군요.
Q 대신에 3, 여기다 3을 넣어서 지금 3상 동일하게 3을 넣어서 정리하면 항상 분포계수 K 디스트리뷰션 0.9가 나옵니다. 단절계수가 있죠. 단절계수 K 피치라고 썼죠. K 피치. 단절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인데 베타 값이 주어졌습니다. 베타 값이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9분의 7이죠. 여기다 9분의 7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인 2분의 9분의 7 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18분의 파이 7, 7파이니까 180도군요. 그럼 18로 나눠주니까 70도입니다. 사인 70도. 사인 70도는 얼마가 된다? 사인 70도는 약 0.9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권선계수 KW를 구할 수 있습니다. 권선계수 KW는 무엇이냐? KW는 단절계수 K 디스터빈과 분포계수 K 디스터빈과 분포계수와 단절계수 곱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0.96 곱하기 0.94 하면 약 얼마가 된다? 0.92 나오거든요. 약 0.92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결선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결선이 이렇게. 이중 Y결선을 했습니다. 전기자 권선을 이중 Y결선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중 Y결선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일상의 기준으로 2가 되는 것이고 이게 순간전압 V가 되는 것입니다. 요 전압이 얼마가 주어졌다? 3300V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3300V. 그럼 요게 전압 얼마인가? 이건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또 권선을 이건 둘로 나눴기 때문에 요게 일상의 권수를 해줘야 되는데 요 일상의 권수는 전체 권수의 일상의 권수를 반으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기발전기 유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동기발전기 유기전력 2 공식입니다. 4.44 F NO 파이 KW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KW 구했고 여기는 주파수 주어졌죠? 그렇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일상의 권수 NO는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일상의 권수는 홈이 180개이며 홈에 몇 개씩 들어갔다? 한 홈에 도체수가 10개씩 들어갔죠? 그럼 총 도체수 Z는 180 홈수 곱하기 홈 내부의 코일수 열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전체의 도체수입니다. 전체의 도체수를 우리는 일상의 권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 그러면 1차의 권수이며 2층권을 해야겠죠? 2층권. 여기 전부 다 2층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층권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2로 나눠주고. 또 다시 권수를 이게 이중 Y결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 Y결선. 그럼 원래는 이게 이 도체수를 우리가 권수 N을 고르려면은 N을 고르려면 무엇이 해야 된다? 도체수를 뭐로 나눠줘야? 2로 나눠줘야 된다. 왜? 이게 권수이거든요. 이게 권수이죠. 그럼 이게 도체수군요. 이건 도체수 Z가 되고, 이 코일의 권수 N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Z를 2로 나눠줘야 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2는 총 도체수를 2로 나눠서 권수를 구했다는 얘기고, 여기서 다시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눠준 것은 이렇게 이중 Y결선을 있지 않습니까? 다시 2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일상 코일의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권수가 되죠. 여기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파일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조절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극당 자속 파일은 어떻게 되냐? 극당 자속 파일은 이 전압은 무엇이 된다? 루트 3분의 V가 되죠. 그럼 3300V를 무엇으로? 루트 3을 나눠주면 2가 되죠. 2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4.44 F는 60Hz가 되었고 일상 코일의 권수는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80 곱하기 10 그다음에 권선의 개수 KW 나눠주면 되겠죠. 권선의 개수 0.92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속 코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약 얼마가 나온다? 0.0528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답에서 찾으면 3번에 답이 있네요.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가?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라. 이방향성은 우리
트라이오드 AC 트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향성 3단자 소자는 SCR 두 개를 이렇게 역병으로 연결한 것. SCR 두 개를 이렇게 역병으로 연결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트라이오드 AC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액은 여기에 단자 1, 단자 2를 쓰고 여기에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입니다. SCR 두 개를 연결해서 이 게이트의 전원을 공유해주면 이게 게이트 단자가 되는데요. 게이트의 전원을 공유해주면은 T1, 터미널 1, 터미널 2인데 만약 여기 전압이 높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올라가죠. 만약 여기 전압이 높으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전류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항상 양방향. 그래서 교류를 컨트롤하는 대표적인 3단자 소자가 트라이오드 AC 트라이액이라 이방향성, 쌍방향성 3단자. 쌍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좌우로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죠. 쌍방향 3단자 소자의 대표적인 것 트라이오드 AC 트라이액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 보실까요? 1번.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전류는 증가하고 토크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불평형, 그러니까 어떤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힘은 고부러들고 전류는 증가하되 능률은 떨어지죠. 토크는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는 경우 전류 힘은 증가하고 능률은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원선도 작성을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과 부속 시험 1차 권선 저항 시험한다. 원래 변압기의 등가해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일랜드 원선도가 있거든요.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과 부속 시험, 회전자 전동기에는 회전하는데 그 회전자를 구속하는 것이 바로 단락 시험과 같은 얘기입니다. 구속 시험하고 1차 권선의 저항을 측정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원선도를 작성할 수 있다. 맞죠? 3번. 농형은 권선에 비해서 구조가 견고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권선에 비해서 대형 전동기로 널리 사용한다. 이건 틀렸네요. 이 농형은 주로 소형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소형. 정말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도 전부 다 소형 전동기들은 전부 다 농형입니다.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는 구조가 간결하고 튼튼하면서 조작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서 많이 쓴다? 소형 전동기로 많이 쓴다. 그래서 대형이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3번이 잘못되었네요. 4번 권선형 회전자의 3선 중 1선이 단선되면 동기속도의 50%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게리게스 현상이라. 그러니까 권선형 유도전기 회전자 2차 측이죠. 2차 측의 권선 일상이 결상이 되면은 정격 속도의 약 50%에서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게리게스라는 분이 연구했다. 게리게스 현상이라. 다 맞는 얘기가 되며 3번만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22년도 제2의 전기기기 기사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